기억하시겠지만 윤핵관이라는 단어를 누가 제일 먼저 썼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쓴 겁니다. 네. 그 당시에도 본인은 대표인데 윤핵관이 본인의 지위를 흔들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공격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제 제2의 어찌 보면 윤핵관 논란을 원하는 것 같죠. 이준석 대표는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처럼 낌새가 이상하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낌새가 이상하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지난 한 주 국민의힘 오인회 실체를 두고 떠들썩했습니다. 제 변호사님, 먼저 오인회 논란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김기현 그 당 대표께서 얘기한 것처럼요. 그 김기현 플러스 김기현 대표가 임명했던 지근거리에 있는 분들과 아침에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네. 공식적인 회의하기 전에 내부적인 전략을 하기로 했는 그런 회의가 있습니다. 모든 공식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준비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을 외부에서 봤을 때에 네. 5명, 6명이서 모여서 하는 것을 얘기한 것처럼 이영호 국민의힘 의원께서 오인회다. 마치 그것이 공식적인 최고위원보다 내부에서 어젠다나 의안을 세팅하는 그 배후에 있는 어떤 세력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부분이 논란이 제기가 됐는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 김기현 대표께서 얘기한 것처럼 공식 회의하기 전에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의안을 얘기하고 샌드위치 먹으면서 서로 이렇게 브레인스토밍 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외부에서 이러쿵저러쿵 한다는 것 사실 자체가 어느 도단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리고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오인회를 얘기했던 분조차도 그 맥락을 알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제 그 사과를 하면서 논란을 차단했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언뜻 질문이 이제 궁금한 게 이용호 의원도 정치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당의 주위에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을 두고 오인회를 과연 했겠느냐 이제 이런 궁금증이 우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잠시 해 주시고 현근택 부원장님. 네. 어쨌든 이용호 의원은 주장을 철회하고 사과했습니다. 잘못 알았다는 건가요? 근데 저 발언을 하는 맥락을 보면요. 네. 사실 이제 최고위원 자리가 비지 않았습니까? 최고위원 자리가 비었는데 사실 이영호 의원이 호남 분이시고 이러니까 나오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왜 안 나오셨습니까? 얘기하니까 아니, 지금 뭐 최고위원이 힘도 없고 그냥 들러리인데 실질적으로는 오인이라는 게서 다 결정한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책의장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총장이라든지 사무부총장 수석 대변인이 모여서 하는 건 어느 당이나 다 합니다. 자연스럽게 보이죠. 그렇죠. 실무자 네. 회의를 하는 거예요. 네. 회의를 하고 또 최고회의 끝나면 또 사무총장 중심으로 회의를 합니다. 그게 어쨌든 의사결정이 아니라 집행을 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의 핵심은 이용호 의원이 얘기했던 것도 최고위원은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 네. 들러리 불과하다.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다른 데서 이루어진다. 이게 어찌 보면 제2의 윤핵관 논란 비슷한 거예요. 그전에도 네. 윤핵관이 특정한 자리는 없었지만 이런 분들이 당을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느냐. 왜 이게 논란이 커졌겠습니까? 지금 결국은 비공식적인 어떤 그런 라인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냐? 결국은 다음에 공천을 할 때에도 지금 최고위라든지 공심위가 아니라 그런 단위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네. 여기 때문에 사실은 관심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핵심은 최고위는 약간 들러리고 최고위 말고 비선 조직이 어떤 의사결정을 실제로 주도하는 것 아니냐? 이게 논란이 핵심입니다. 그럼 뭐 일종의 견제성 발언으로도 봐야 하는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어쨌든 그 오인회 같은 표현에 민감하다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결국 공식 라인이 아니고 비공식 비선 실세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혹을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읽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비선 실세 이 논란으로 탄핵 사태가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쪽보다는 이 보수 진영, 우파 진영에서의 이런 그 오인회내, 칠륜회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최근에 이제 그 윤석열 정부를 비롯해서 국민의힘의 어떤 그 지지율이 탄력이 붙는 상황 속에서 공식 라인이 아니고 또다시 윤핵관이니 숨겨진 윤핵관이니 이런 식으로 해서 비선 실세 논란이 일으켜진다고 하면은 네. 또다시 이제 그 민심으로부터 유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네. 논란을 정리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나아가 또 이런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지난 3월 8일에서 김기현 대표가 출범을 했지만 김기현 대표는 사실상 리더십이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단순히 어떤 그 비선 실세 논란을 넘어서 실제 지금 있는 김기현 체제 자체를 흔들 수도 있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신속하게 어떻게 보면 논란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사그라든 줄 알았던 오인회 논란에 이준석 전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오인회는 잘못된 발언이었다라고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이번 주쯤에 명단을 공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배경이 뭡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윤핵관이라는 단어를 누가 제일 먼저 썼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쓴 겁니다. 네. 그 당시에도 본인은 대표인데 윤핵관이 본인의 지위를 흔들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공격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제2의 어찌 보면 윤핵관 논란을 원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용호 의원은 아시겠지만 이제 뭐 원래 호남 지역에 정치해 오셨고 민주당에도 있다가 무소속 이랬기 때문에 약간 민주당 정서에 가까운 분이에요. 근데 민주당에도 사실 개파가 있고 뭐 이런 얘기지만 그런 얘기는 좀 자유롭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친이 친박 엄청나게 치열했기 때문에 그걸 알면서도 얘기 잘 안 꺼내는 분위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용호 의원이 그날 발언할 때도 보면 제가 낄낄빨빨 잘 압니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때 아는데 근데 정작 중요한 얘기를 이게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해버린 건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이 논란을 키우고 싶겠지만 그때는 당대표였고 지금 네. 어찌 보면 이제 1년 징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논란을 키우고 싶은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그때처럼 이렇게 키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 나온 김에요. 이준석 전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을지 이게 관심인데요. 이 전 대표는 낌새가 이상하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이해합니까? 저는 그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의 굉장히 소중한 자산입니다. 네. 당 대표까지 하셨고 나름대로 이제 메시지 전달 능력이 탁월하다는 점에서 내년에 어떤 공천 룰에 따라서 공천 받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는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처럼 낌새가 이상하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낌새가 이상하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결국 공천 신청을 하고 공천 신청을 한 다음에 내부적인 그 정당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본인이 당선 그 공천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공천 자체에서 빠진다고 하면은 그러면 무소속으로 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공천 그 프로세스 자체를 어떤 그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고 하는 이유로 해서 무소속으로 한다고 하면 과연 이와 같은 그 말씀이 선당 후사의 정신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결국 2030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역량 있는 대표로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외곽에서 아웃복싱을 네. 하기보다는 당내에 들어오셔서 가지고 좀 더 헌신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은 그런 이상한 낌새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을 김기현 대표, 이철규 사무총장이 다독였다고 하는데요. 검사 공천은 없을 것이다. 역으로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 이러한 소문이 파다하다는 건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이 얘기가 뭐 1년 전부터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 어떤 대통령이든지 간에 대통령 임기 중에 총선을 실시할 경우에는 본인의 어쨌든 지지했던 사람들, 예를 들면 뭐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장차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아마 총선에 많이 출마시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어쨌든 뭐 장차관이라든지 대통령실에 검사 출신들이 많이 있고 본인도 가장 신뢰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할 것이다라고 대부분 예상이 되고 네. 그럼 당장 현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강남권이라든지 PK 지역에 있는 분들은 당장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근데 이게 뭐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김기현 대표나 뭐 이철규 사무총장이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런 의지가 갖고 있다는데 어떻게 할 거겠습니까? 그걸 다 알거든요. 네. 그러면 굉장히 어찌 보면 쇄신, 물갈이, 혁신, 공천 이거를 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땐 당장 현역들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대통령의 의지를 담아서 한 얘기 아닐까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물론 그렇게 강조가요? 말을 하지만 네. 그 말을 믿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네. 그만큼 어찌 보면 내부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아마 이제 점점 이제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논란은 커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 호조에 힘을 입은 탓인지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이 속속 총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난 4월 중순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른바 용산 대통령실 참모실 40명 차출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것은 한국 정치에 없어져야 할 폐해로서 대통령실 흔들기다 이런 반응이 있었었는데 네. 그 사이에 한 달간 어떻게 한 달 두 달을 지나면서 전체적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좀 높아지는 그런 분위기가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또다시 그와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죠. 특히 보면은 이미 뭐 한두 분 같은 경우에는 행정관에서 옷을 벗고 본인이 이제 꿈꾸고 있는 지역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벌써 3040
이 행정관들 같은 경우에 이번 다가오는 그 6월, 7월에 옷을 벗고 이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다만 사실 그 이 문제가 됐던 것은 단순히 이제 용산에 있는 행정관, 비서관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개각 문제와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나 아니면 원희영 국토장관 이런 분 정도가 외에는 전혀 그 개각 자체에 대해서 지금 선을 긋고 있고 나아가 최근에 이제 언론에 나오는 거에 따르면은 장관보다는 차관급 인사를 통해 가지고 실무선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 개각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적어도 아직까지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제 지나고 2년 차 속에서 내내 총선이 있긴 있습니다만 행정부가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통령이 좀 허락하지 않는 그런 그 분위기인 것 같고 네. 다만 용산 대통령실 내에 있는 행정관, 비서관급에서는 마치 문재인 정부 때에 고민정 대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나와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어떤 호위무사를 했던 그런 어떤 전례를 봤을 때는 네. 어떤 장차관급의 행정관 그 어떤 그 정치적으로 행정부에 있는 분들보다는 이 대통령실에 있는 행정관급 이런 분들이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막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흐름이 읽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자진 사퇴로 후임을 선출하는 보궐선거에 현역 의원들이 한 명도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금 모든 현역 의원들의 관심은 내년에 공천, 그 다음에 당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보통은 이제 지도부에 입성하거나 최고위원이 되면 공천을 거의 보장을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죠. 일단 최고위가 많이 흔들리고 있고,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의 어떤 영향력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차라리 물론 가성비가 떨어진다, 4천만 원 내에서 그 정도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실제로는 정치적인 그런 실익이 없다. 내년 공천이라는 거기 가장 큰 것 같고 아무래도 이 김기현 대표 체제가 끝까지 가겠느냐. 과연 중간에 만약에 그만두게 된다 그러면 나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제가 보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